자, 같이 저희 기존 강좌 진행했던 부분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네, 실습 예제 이제 나눠드렸던 페이퍼. 그 페이퍼에 보시면 분계와 전기 관련된 예제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이 정리를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원리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리적인 부분의 이해도 때문에 AT라고 하는 시험이 이 원리를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AT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계산기를 자꾸 눌러야 되고 어디 있었던 애 더하기 빼기 하고 1번, 4번에서 보기랑 비교해서 많이 틀리는 찾는 문제가 자꾸 많아 보인다. 거의 대부분 다 원리예요. 회계 처리를 해서 보여지는 장부를 보고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에 있는 형태의 장부로 보여주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모두 다 T 계정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AT가 그런 식의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전산 쪽도 그런 문제의 추세가 조금 들어온 건 있어요. 네, 그전에 글로 내는 텍스트가 더 많았었다면 글 말고 표를 붙여서 내는 문제들도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본 문제에 한해서는 상품 매출 2. 자, 요건 상품 매출에서 상품 매출 원가를 뺀 걸 말한다고 했었죠. 네, 그거로 그냥 표시하자. 원가 산정하기 어려워서요. 근데 왜냐면 분계에서 전기하는 것까지 가서 수익 계정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 거고요. 다음 더디 상자의 10월 한 달간의 거래를 분계하고요. 약식 계정인 T 계정에 전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분계 하나가 일어나면 전기가 곧바로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계정을 계속 끌고 다니면서 봐야 되니까 불편해서요. 일단은 분계를 쭉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각 분계별로 전기하는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일자 내용부터 가서 볼게요. 자, 현금 1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대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무엇하였다? 개시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무엇하였고 출자했다.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줄 거고요? 우린 자본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출자했으니까 자본은 무엇 될 거고? 증가합니다. 그런데 뭐로 출자했다? 현금. 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를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라고 하는 거래의 8요소는 결정이 끝났고요. 계정 과목은 뭐로 가자? 현금. 자, 그리고 출자는 뭐로 가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이때 쓰는 게 자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자본금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화폐로 측정한 가치 금액은 얼마이다? 10만 원. 그러면 정리할 거 다 끝냈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차변이라는 쪽에 가셔서 우리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굴 먼저 쓰든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을 먼저 기록하든 대변을 먼저 기록하든 우리는 편한 대로 합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이라고 기록을 하시고 금액은 얼마? 10만 원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차변은 정리가 끝났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대변엔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금액 얼마? 1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월 1일자 회계 처리는 이렇게 마무리. 그리고 10월 5일 회계 처리에 갑니다. 자, 비품 9,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비품을 무엇했고요? 구입했고요. 그러면 회사의 비품은 무엇할 것이다? 증가하겠네요. 그럼 비품은 어디에 속한다? 자산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은 밖으로 나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산이 무엇되었다? 감소하였다가 되네요. 그러면 거래의 요소 2개 정리는 끝났고요. 계정 과목 뭐로 가자? 비품. 자, 그리고 현금으로 가자. 금액은 얼마? 우리 화폐는 9,000원으로 측정이 되었다. 됐을까요? 그럼 요거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의 증가 차변의 비품이라고 쓰시고 금액 9,000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돈을 썼으니까. 그리고 그 금액이 9,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10월 5일 날 두 번째 분계도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분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 분계. 자, 그럼 3번에 가보시면 10월 10일에 거래가 있었네요. 자, 상품을 5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자, 그리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이렇게 끊으면 상품을 무엇하였다? 매입하였다. 그럼 창고에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은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현금은 무엇할 것이다?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소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 부분 써주시고 이제 계정 과목.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던 건 재고자산 상품이라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자산이 감소됐던 건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폐는 얼마이다? 5만 원이다. 그러면 분개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다 찾았네요. 그럼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의 요소니까 차변의 상품이라고 기록을 하시고요. 금액은 5만 원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의 감소를 기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출된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반드시 차변에 기록된 금액이 5만 원이면 대변에 기록된 금액이 5만 원이어야 되겠죠. 뭐 반대였을 때도 그렇고요. 자, 네 번째 10월 14일 거래. 상품 2만 원, 원가는 15,000원. 네, 매출을 했고요. 그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라고 합니다.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러분, 상품을 매출하였다. 자, 지금껏까지는 우리 원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수익과 비용 정리를 해야 되니까 무엇하자? 여기서 정리하고 가자. 근데 앞으로는 이 원가가 시험지 지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여러분. 그냥 상품 2만 원에 매출했다 이렇게만 나올 겁니다. 그럼 상품 2만 원에 팔았고요. 원가가 15,000원짜리면 사실상 나는 이익이 얼마가 생겼다? 5,000원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상품을 얼마 주고 샀다? 매입하는 원가는 얼마였다? 우리 15,000원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돈은 아직 못 받았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민해 보실 건 뭐냐면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누구에 대한 거? 상품에 대한 거. 그럼 재고자산이네요. 그쵸? 그럼 받을 권리는 생기는 거죠. 그럼 받을 권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채권. 그러면 채권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창고에 있었던 상품은 무엇되었다? 나갔죠. 얼마가? 15,000원짜리가. 그래서 창고에 있었던 상품이라고 하는 이 매입원가 15,000원이라고 했던 이 상품은 밖으로 나가서 창고에서 없어집니다. 그럼 상품은 감소하겠네요. 그럼 상품은 자산이다, 부채이다, 자산이었죠. 그리고 우리 5,000원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이 이익은 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수익이었죠. 자, 그러면 수익이 무엇되었다? 발생되었다라고 얘기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거래 요소 정리는 끝났어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우리 무슨 부분? 수익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자산이 증가한 건 받을 권리.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에 도매업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상품,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외상 매출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쓸 거고요. 그리고 상품을 창고에서 빼주려고 했으니까 우리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익 5,000원은 뭐라고 쓰자?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정리는 끝났네요, 여러분. 그리고 금액은 얼마요? 외상 매출금은 얼마 받을 권리가 있다? 2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리고 상품은 얼마짜리를 팔았다? 15,000원짜리를 2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나는 5,000원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우리 분기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차변부터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차변에 우리 자산의 증가인 외상 매출금을 기록하고 받을 화폐는 2만 원이다. 자, 대변에는 창고에 있었던 상품 15,000원이 밖으로 나가서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 상품 15,000원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5,000원은 수익의 발생입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하는 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을 써주시고요. 5,000원이라고 쓰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업무에서는 여러분 이게 잘못된 회계 처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처리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일이 많다. 물건을 팔 때마다 원가 얼마, 매가 얼마를 매번 구분해야 되니까. 그리고 회사가 단일 상품 하나만 팔고 단가가 정해져 있는 고정값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문구사만 생각해도요. 볼펜. 근데 볼펜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판매 가격이 동일해도 들어오는 매입가가 다 다를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정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원가 부분을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어떻게 하자. 앞에서 이제 다른 거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상품을 팔았다라고 하는 상품 매출을 쓰고 그리고 매가 금액 얼마? 2만 원을 쓰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15,000원 없애는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언제? 결산 때 대부분 한 번에 몰아서 해요. 네, 그거를 재고자산 때 다시 배울게요. 그래서 상품 매출로 그냥 정리하는 거로 가겠습니다. 지금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모두 다 이제 당좌자산 수업 시작할 때부터는 전부 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분계는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째 10월 20일. 자, 은행에서 현금 5,000원을 무엇하였다? 빌려왔다. 그래서 단기 차입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무엇할 것이다? 증가하겠죠, 여러분. 빌려왔으니까요. 차입하면 결국 내수 중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반면에 내가 빌려온 이 돈은 언젠가는 갚아야죠. 그런데 언제 갚을지 몰라도 우리는 1년 이내 갚아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단기 차입하였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갚아야 될 빚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부채입니다. 그럼 지금 부채가 증가하고 뒤에 갚으면 부채가 감소되겠죠. 그럼 거래 요소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계정 과목. 계정 과목은 현금을 증가시켜 주시고 단기 차입금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화폐는 얼마이다? 5,000원이다. 이렇게 정리가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기록을 하러 가볼까요? 자, 차변에 자산의 증가인 현금을 기록하시고 금액은 5,000원을 기록합니다. 자, 우리 대변에는 뭐라고 쓰시고요? 부채의 증가를 기록하는 거죠.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유동부채를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 동일하게 5,000원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10월 28일이에요, 여러분. 자, 소모품을 1,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그런데 뭐라고 드렸냐면 비용 처리해 주세요라고 했네요. 그러면 소모품 옆에다가 누구를 플러스 시켜주시면 된다? B자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에 있을 것이다. 우리 비용 발생은 차변에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소모품 1,000원을 구입할 때 대금은 뭐로 줬다? 현금을 주고 구입했대요. 그럼 나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돈이 나갔으니까 감소를 가져오겠네요. 그럼 거래 요소 정리 끝났고요. 계정 과목은 소모품 B라고 쓰고요. 현금이라고 쓰면 됩니다. 화폐는 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분계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변에 뭐라고 써주시고요. 소모품 B라고 써주시고요. 금액 1,000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라고 기록을 해주시고요. 금액은 1,000원을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원리로 분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계.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분계를 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분계는 딱 여기까지만 멈출게요. 네, 그리고 이제 자산부터 순차적 하나씩 들어갈 거고 연습해 보셔야겠던 문제는 제가 따로 답 공지해 드린다고 했고 그럼 이제 이 분계 내역을 무엇하자? 전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전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부분에 이렇게 T 계정처럼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도 보일 거고요. 그리고 누구도 있을 거고 뭐 자본금도 있고 단기 차입금도 있고 뭐 소모품도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그럼 이 현금이라는 계정은 우리가 거래 정리한 걸 봤더니요. 10월 1일 날 차변에 현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5일 날 대변에 현금이 감소됐고요. 다시 10월 10일 날 현금이 상품을 사오면서 5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차변의 현금이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왔었죠. 그리고 10월 28일 날 소모품을 구입할 때 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빨간색 꺽쇠처럼 표시한 체크 표시 부분들을 가져다 써야죠. 그럼 전기는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계정 과목이 발생된 자리에 먼저 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현금이라고 해서 써있는 이 부분에 가서 봤을 때 왼쪽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뭐라고 보자? 대변이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10월 1일자는 현금 계정 과목이 어느 변에 있다? 차변에 있다. 그러면 차변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짜를 며칠로 쓴다? 10월 1일로 쓰겠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우리가 전기할 때는 일자를 기입하시고 무슨 부분? 상대 계정을 봐라. 그럼 상대 계정은 대변을 보는 거죠. 자, 누구이다?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자본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은 얼마이죠?
여러분 자본금 쪽에 있는 돈을 쓰면 안 돼요. 자기 돈 쓰는 거예요. 그럼 현금 쪽에 있는 돈. 자, 현금 쪽에 있는 돈 얼마에다? 10만 원. 그럼 이 자리에 10만 원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 우리 10월 5일. 10월 5일은 어느 변에 현금이 기록되어 있다? 대변. 그러면 대변에 가서 일자는 며칠? 10월 5일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상대편 계정은 지금 차변이 상대 계정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누구이다? 비품. 아, 비품을 우리 현금 주고 샀구나 이렇게 추정이 돼요, 여러분. 장부를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비품이라고 쓰시고요.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9,000원인가요? 네, 9,000원이다 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10월 5일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 10월 10일. 자, 10월 10일 현금 계정은 어느 변에서 감소를 가져갔다? 대변에서. 그러면 대변에 갑니다. 일자는 10월 10일이죠. 그러면 바로 아래에 10월 10일이라고 일자가 기록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상대편 계정은 누구를 쓴다? 상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 상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5만 원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서 기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다음에 또 누구 쓰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10월 20일. 자, 이번엔 차변이네요. 자, 현금 계정 차변에 내려와서 일자는 10월 20일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편 계정 과목은 누구이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기록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금액은 현재 5,000원입니다. 5,000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10월 28일 거래는 현금이 대변에서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현금 계정 대변에 갑니다. 그리고 10월 28일이라고 기록하시고요. 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 소모품비라고 써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1,000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월 마감을 하든 우리가 회사에서 월 마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또는 1년에 한 번인 연마감을 하든 마감이라는 건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어떻게 하셔라?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은 무엇한다? 우리 잔액을 이월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로 마감을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계를 내볼게요. 여러분 차변의 합계는 현재 얼마이죠? 차변의 합계는 10만 5천 원이에요. 그쵸, 여러분? 자, 그리고 대변의 합계는 얼마가 된다? 6만 원이 되네요. 6만 원. 그쵸? 자, 그러면 자산은 자기 자리가 어느 변이죠? 차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부분? 자기 자리 금액이 항상 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자산은 차변이 커야 되는 게 정상. 또는 차변과 대변이 같을 수도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 큰 게 정상이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감해라라는 표현이 들어올 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지금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여기 보여진 이 부분이 지금 합계를 쓰는 자리예요. 이 마감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해요. 차변 합계와 모든 계정에 대해서 대변 합계를 무엇해 주는 거, 마감이라는 건 일치시켜 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큰 쪽으로 일치시켜 주는 게 맞죠. 그러면 저는 차변의 합계는 얼마가 된다? 10만 5천 원이 된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대변의 합계도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10만 5천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에 잔액이 남았던 얼마는 4만 5천 원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돈은 다음 연도로 넘겨줘야 되겠죠. 또는 다음 달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0월 31일이 마감하는 날짜였다라고 하면 10월 31일 다음 달로 넘겨주겠다. 근데 이게 기수로 넘기면 차기 2월이 되는 거고요. 한 달씩 마감해서 넘겨주면 월로 바꿔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차월 2월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 자리 얼마 넣으면 10만 5천 원 이렇게 같아질까요? 6만 원 아니 4만 5천 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6만 원 빼면 되니까. 됐을까요? 그리고 요 차월 2월 했던 금액이 다음 달 며칠이 되면 1일이 되면 그럼 11월 1일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넘겨줄 때는 차월 2월이지만 넘겨받을 때는 전기 2월 또는 전월 2월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일일자에 전월 2월이라는 금액 얼마? 45,000원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나 현금 얼마 갖고 사업 계속 이어서 한다? 45,000원. 그러니까 내 수중에 45,000원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또 사업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끌고 다니면서 0이 될 때까지 계속 사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해서 실질 계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월 작업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번 뭐 장부 마감해서 4월, 2월 하고 전월, 2월 하는 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이 되어집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깨끗하게 보여드리면 10월 1일자 자본금 10만 원이 생겼었고 10월 5일자 비품 9,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자 상품을 5만 원 주고 매입했고요. 그리고 10월 20일 날 은행에서 우리는 5,000원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 소모품을 구입하는 과정 중에 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 현금의 차변 금액을 합계를 해보니 10만 5,000원이고 이 금액은 대변의 금액도 동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차액만큼인 얼마는 4만 5,000원은 다음 달로 넘겨주자라고 해서 우리는 장부를 마감할 때 차월 2월로 마감한다. 그래서 4만 5,000원. 그리고 다음 달 1일에는 우리 10월 30일에서 넘겨받았다라고 해서 전월 2월이라고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4만 5,000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이렇게 T 계정을 그려놓고요. 거래 사항을 추정하거나 이게 왜 변화가 나왔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를 뭐라고 표현해 드렸냐면 차변. 그쵸? 자, 이쪽을 제가 뭐라고 표현해 드렸어요? 대변. 이렇게 표현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 또는 회계 거래를 추정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 그러면 선을 그은 자리에서 이쪽을 어느 변으로 취급하고 차변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선을 그은 쪽의 오른쪽을 대변으로 취급해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현금이라고 써 있네요. 이 현금을 이쪽 차변에 내려요. 그럼 여기다 제가 현금이라고 쓰면 되죠? 자, 그리고 금액 얼마예요? 10만 원이겠네요. 그럼 차변의 현금 10만 원, 대변의 자본금 10만 원. 그러면 10월 1일자 회계처리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장부를 보시고 추정을 하실 땐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시험 준비해봤던 분들은 이런 패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뭔가 추정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상황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한다라는 건 이걸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대변도 보면 자 10월 5일자 비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도 똑같이 무엇 하시면 된다. 자, 이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지금 어떤 거래였는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한 건지를 추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라. 그럼 제가 분명히 선을 그은 걸 기준으로 이쪽을 어느 변으로 취급하고 차변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선을 그은 쪽의 오른쪽을 대변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대변 쪽에 제가 뭐를 내려 써주고 현금. 자, 그리고 금액은 9,000원. 이렇게 되면 10월 5일 날 거래는 내가 차변의 비품 9,000원, 대변의 현금 9,000원이란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분계 내역을 보고 아, 비품 9,000원짜리를 현금 주고 샀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10월 5일 날 거래 내역을 봤더니 딱 그거래죠.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것도 이제 전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자, 외상 매출금하고 상품에 대한 전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며칠 날짜 10월 14일 날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14일에 있는 외상 매출금. 근데 이 외상 매출금 어느 변에 있었다? 차변에 있었네요. 차변에. 그러면 이 내용 기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날짜 10월 14일이라고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요거 쓸 때 여러분 제가 10월 14일 쓰고 여기에다가 상대 계정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 계정을 기록하려고 보니 상대편 대변에는 상품 얼마 15,000원과 상품 매출이익 얼마가 있다? 5,000원이 있다. 그럼 지금 두 개 이상의 계정 과목이 있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상품이라고 쓸 수도 없고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쓸 수도 없죠. 또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상품 외라고 쓰면 안 되냐. 뭐 그렇게 쓴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알아두실 건 우리가
원칙을 배우잖아요. 그 원칙에는 뭐로 쓰게끔 되어 있다. 2개 이상의 계정 과목이 있다라면 상대 계정에 죄좌라고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죄자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죄자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자? 아, 상대편 계정 과목이 다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죄자 쓰고요. 그리고 본인 금액 쓰라고 했죠. 얼마예요? 2만 원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자 옆에 자기 금액 2만 원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품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상품은 10월 10일 날 5만 원의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느 변에 차변의 상품이 있었고요. 그래서 5만 원 주고 샀던 상품 중에 나는 얼마의 매출이 있었다. 15,000원의 매출이 있었다. 그러니까 매출 금액이 15,000원이라는 게 아니라 원가가 15,000원짜리가 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기록을 해야 되니까 상품 계정 차변에 날짜 며칠 10월 10일 그리고 상대편 계정 누구이다? 현금 써주시고요. 자기 금액 얼마? 5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 그리고 10월 14일 날 대변에 상품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상품 계정 대변에 우리 거래한 날짜 며칠? 10월 14일. 그럼 10월 14일 써주시면 되시고요. 상대편 계정은 누구이다? 외상 매출금. 자, 상품의 입장에서 상대편 계정 과목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죄자가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자기 금액이 여러분 2만 원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금액 얼마? 15,000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럼 10월 14일 거래 중에요. 우리 아직 기록 못한 건 누가 있다? 상품 매출 이익은 아직 기록 못했어요. 네, 그거로 기록하는 것도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비품, 단기차입금, 자본금, 그리고 뒤에 뭐 상품 매출 이익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 그냥 순서대로 갈게요. 비품부터 먼저 나와져 있으니까 우리 비품은 며칠 날 있었냐면 10월 5일 날, 그쵸? 9,000원에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럼 요거 기록을 하자. 그러면 비품 계정 어느 변에? 차변에. 자, 거래한 날짜는 며칠? 10월 5일입니다. 그래서 10월 5일. 근데 우리 상대 계정 누구이다? 현금. 그래서 현금 기록했고요. 금액은 반드시 자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비품 계정 차변에 9,000원을 기록합니다. 그다음 단기 차입금이 먼저 보이니까 단기 차입금 볼게요. 자, 10월 20일 날 무슨 거래가 있었다. 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적이 있다. 이거였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 부채 어느 변에? 대변에 갑니다. 거래일자는 10월 20일이에요. 그래서 10월 20일. 근데 상대 계정 누구이다? 현금으로 5,000원 빌려왔죠. 그래서 현금 써주시고 금액은 5,000원 자기 금액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도 정리가 끝났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자본금. 우리 사업을 금년도에 개시했어요. 10월 1일자. 자본금 얼마 갖고요? 10만 원 가지고. 그런데 그 자본금 현금으로 출자해서 시작을 했죠. 그럼 자본금은 어느 변에다가 기록하시면 돼요? 우리 대변에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거래일자는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상대 계정은 현금. 그리고 본인의 금액은 10만 원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부분. 됐을까요? 네, 이렇게 기록. 이게 전기. 자, 그럼 이제 전기 중에 이제 나머지 거 마무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네, 나머지 거. 자, 나머지 거 보시면 상품 매출 이익과 소모품비가 있었죠. 네, 그래서 상품 매출 이익은 내가 15,000원 주고 구입했던 상품을 2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나는 수익 얼마가 생겼다? 5,000원이 생겼다. 그럼 대변에 있네요. 그래서 상품 매출 이익 대변에 가서 거래일자 10월 14일을 기록하고요. 상대 계정 누구요? 외상 매출금. 자, 조심할 건 반드시 누구의 금액? 자기의 금액. 그러면 본인의 금액은 5,000원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쪽에 5,000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소모품 구입을 했습니다. 10월 28일 날 얼마 주고요? 1,000원 주고요. 그럼 소모품은 차변에 발생이 됐었죠. 그러면 소모품 계정 차변에 가서 거래일자 며칠 10월 28일을 기록하고요. 상대 계정 누구? 현금을 같이 써줍니다. 그리고 자기 금액은 얼마이다? 1,000원이다 라는 걸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우리 이제 분계도 해봤고요. 뭐도 했어요? 전기도 해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분계도 하고 전기도 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계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장부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우리 전기라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T 계정으로 볼 거냐 아니면 장부화시켜서 일률적으로 쭉 나오는 형태로 볼 거냐. 프로그램은 T 계정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 일률적으로 무슨 부분, 우리 구분에 대한 부분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예제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거래를 주고요. 회계상의 거래를 드리고 그리고 분기라는 걸 해봐라. 그리고 그게 장부에 어떻게 옮겨져서 기록이 되는지를 좀 해달라라는 부분이었어요. 지금은 분기 내용을 보여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거래였었는지를 추정해달라.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회계 쪽 급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기를 보여주기보다는요. T 계정에 있는 원장 내용을 가져다가 보여주고요. 그 원장을 보고 어떤 분계가 있었는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추정하는 쪽을 더 많이 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 부분은요. 글만 맞아지면 되는 거지 반드시 답이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건 정확하잖아요. 수치 계산은. 근데 글로 나오는 부분은 이해할 수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록되는 정보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자, 현금 7만 원이 차변에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자본금 70만 원이, 제 7만 원이 한 것 같아요. 70만 원이 증가를 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추정을 해보면 자본금이 대변에 증가하면서 현금에 유입이 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자본을 무엇하여?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면 추가 출자를 하였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내역에 우리가 기록한다라고 하면 현금 70만 원을 무엇하여?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다라고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중간에 추가 출자를 해도 이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추가 출자가 있었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품 40만 원 차변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이 현재 증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재고 자산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그 재고 자산 증가에 대한 상대편을 봤더니 현금 30만 원. 그럼 현금은 자산이죠. 네, 자산이 감소를 했고요. 갚아야 될 빚이네요. 근데 상품이 재고 자산이니까 상거래이기 때문에 외상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외상으로 매입한 돈 10만 원이 있다. 이건 갚을 빚이니까 우리는 부채가 증가했겠네요. 자, 이걸 뭐라고 추정해 보면 될까요? 나는 상품을 구입하는데 현금을 30만 원 주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못 줬어 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그걸 글로 이제 바꿔보시면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우리 외상으로 하다 또는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또는 말일에 주기로 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 내역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단기 대여금 15만 원이 차변에 기록되어 있고요. 대변엔 현금 15만 원입니다. 그럼 대여라는 건 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빌려줬으니까 추후에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받을 권리가 증가하고 대신에 돈을 빌려주면서 내 돈을 내보내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은 무엇할 것이다. 다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산의 변화가 없어요. 위치만 바뀌는 거죠. 현금은 줄고 대여금은 늘어나는 원리가 돼버리죠. 그러면 거래 내역에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나는 현금 15만 원을 무엇하였다? 빌려줬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나는 단기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단기 대여하다라고 쓰셔도 되고 또는 6개월을 빌려줬다고 하셔도 되고 3개월을 빌려줬다고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래 내역이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네, 그 다음 거 넘어가 보시면 네 번째. 자, 차변의 외상 매입금 60만 원, 대변의 당좌 예금 60만 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은 우리 갚아야 될 빚입니다. 부채가 무엇되었다? 감소하였다. 근데 부채를 갚았다라고 하면 내 수중에 있었던 게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은행에 지금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 그러면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거잖아요. 또 내가 현금이 있다라면 현금으로 별도로 갚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대변에는 자연스럽게 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가 무엇하였다?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준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거래도 추정을 해보면 외상매입금 6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당좌 수표를 무엇하여 발행하여 거래처한테 무엇하였다? 취급하였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좌 수표는요. 나도 발행할 수 있어요. 상대편이 발행한 걸 내가 받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건지 내가 주는 건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추가 수업이 좀 필요할 거고요. 자, 5번째 문제로 내려옵니다. 자, 차변에 현금 25만 원. 여러분 현금은 누가 봐도 자산이죠. 자, 외상매출금 40만 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금 외상매출금 모두 다 자산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됐다는 얘기일 거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봤더니 상품 50만 원, 상품 매출 이익 15만 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상품은 자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추정해 보면 자산이 증가됐던 금액의 합계는 얼마에다? 65만 원이에요. 그래서 65만 원이고 그리고 대변에 50만 원과 15만 원 더하면 이쪽 또한 65만 원입니다. 거래 이중성은 잘 지켜준 거죠. 네, 동일한 금액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자산이 대변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창고에서 물건이 나가서 없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감소됐다는 얘기고 대변에 수익이 있다는 건 수익이 발생해서 우리는 수익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거래를 추정해 보면 나는 상품 5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원가 5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고 65만 원에 팔았고 그래서 나는 이익 얼마가 생겼다? 15만 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추정이 가능하죠. 네, 그 내용을 기록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가 50만 원의 상품을 65만 원에 매출을 하고 그중에 현금 얼마를 받고 대금은 현금 25만 원을 받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매출하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째. 차변의 임차료 5만 원, 대변의 현금 5만 원. 자, 임차료는 계정 과목이 어디에 속하냐면 비용입니다. 자, 비용이 발생했다는 게 추정이 되죠. 그리고 그 발생된 비용은 나는 무엇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게 추정이 되네요. 그래서 현금은 자산이니까 당연히 대변에 기록하는 요소이고요. 그럼요, 이거는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임차료 얼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근데 이 임차료를 집세라고 얘기하든 공장 창고료라고 얘기하든 그건 상관이 없죠, 여러분. 지금은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집세라는 표현도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집세. 그래서 또는 임차료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부분, 어떤 거래가 있는지 아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업무할 땐 필요해요. 왜냐면 과거에 처리했었던 부분들 가지고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분계를 딱 보고 여러분이 뭐가 돼줘야 돼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었구나. 라는 걸 추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업무에서는 정말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게 적요예요, 여러분. 적요. 그러니까 적요라는 건 내가 이 돈이 왜 들어왔고 이 돈이 왜 나갔는지를 메모 달기예요. 그래서 시험은 적요를 채점하고 있지 않지만 업무에서는 적요가 공란일 수는 없어요. 네, 공란으로 가면 1년치 모두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적요가 공란일 수는 없어요. 세무대리인 출근하신 분들이 회계 처리하시라고 하면 적요를 다 공란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또는 엔터를 치면 위에 게 복사가 돼요. 복사된 거 그대로 다 써요. 그래서 원장을 열어봤더니 모든 조교가 같아요. 난리도 아니겠죠. 그런 장부는 나올 수 없습니다. 장부에 여러분 조교가 따라다녀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시험은 무시하겠지만 업무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시험 보신 분들이 아마 적유 얘기하면 타개정 대체를 거의 기억하세요. 타개정 대체는 업무에서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미친 듯이 출제하지만 업무는 타개정 대체를 볼 일이 그닥 없습니다. 근데 시험은 채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냅니다. 재밌는 건 AT에서도 적요를 시험에서 채점하겠다고 초창기 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견이 너무 분분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이거 추정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거래 내역에 대한 요약을 적요라는 거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계부를 쓴다. 그럼 가계부에 내용 쓰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뭐 때문에 이 돈 나간 거야 이렇게 메모 달잖아요. 휴대폰 요금이야 이런 거 쓰는 것처럼 그게 적요인데 휴대폰 요금이라고 쓰든 핸드폰 요금이라고 쓰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휴대폰 요금을 통장에서 자동이체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채점하기가 너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AT도 적요 채점 부분은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점하는 건 전산회계처럼 똑같이 타계정이라는 의미만 채점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업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다음에 총계정 원장의 일부에 의해서 분계를 좀 추정해봐라 라고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금, 당좌예금, 외상매출금, 상품, 외상매입금, 자본금, 상품 매출이익, 뭐 임대료, 급여 이런 게 등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신경 쓸 건 죄자가 있구나. 지금 봤더니 외상매출금 여기 4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 날짜, 이걸 날짜라고 본다라면 우리 4번에 있는 거래에 죄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 6번에 있는 부분에도 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상대평 계정엔 누가 있다? 거래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이다. 급여에 우리 무슨 부분? 상대평 계정 과목엔 우리 뭐가 있다? 2개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의 계정 과목이 등장한다. 이렇게 추정이 또 되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자, 요거 가지고 우리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게 들어온다. 요거는 회계 2급에서는 냈던 형태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붙여서 내진 못해요, 여러분. 내봐야 2-3개 정도예요. 계정을 보여줄 때. 그러면 이렇게 번호가 나와져 있거나 날짜가 나와져 있으면 그 날짜를 추정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제가 번호로 드렸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게요.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T 계정이 들어오면 분기 추정을 해보시라고 했죠. 분기 추정 어떻게 하시라고 했냐면 이렇게 선을 그어라. 그리고 이렇게 내려라. 그러면 보여지는 화면에 왼쪽을 차변. 자, 보여지는 화면에 오른쪽을 대변으로 취급.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을 긋고 내리면 보여지는 부분에 차변. 자,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에 오른쪽을 대변. 그럼 여러분 지금 결론 끝난 거 아닌가요? 자, 지금 현금 계정 1번에 가서 보면 저는 여기다 현금이라고 쓰겠죠. 금액은 얼마? 80만 원. 그런데 대변에 누가 있다? 자본금. 자, 지금 자본금 계정 1번에 가서 보시면 차변에 현금 80만 원, 대변에 자본금 8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분계 추정을 하시고 그게 어떤 거래 내역이었는지를 여러분 추정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지금 문제는 그냥 분계 추정만 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현금 80만 원을 출자해서 나 영업 개시했다라는 거래 내용으로 추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회계처를 해보면 차변에 현금 80만 원, 대변에 자본금 80만 원이라는 게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분계를 추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 거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째 부분은 상품 계정 과목의 차변,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의 대변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쪽에 선을 긋든 한쪽에 선을 그어서 추정을 해보니 차변의 상품 35만 원, 대변의 외상매입금 35만 원이 추정이 되네요. 그러면 분개하실 땐 상품 35만 원, 외상매입금 35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 내역을 추정해 보면 나는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얼마치? 35만 원어치.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3번째 거로 가볼게요. 3번째. 자, 3번째는 현금 계정의 대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계정의 대변. 그리고 당좌예금 계정의 차변을 봅니다. 그러면 현금 계정 대변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내리면 우린 대변에 현금이라는 게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30만 원,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당좌예금 쪽을 가지고도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내려온다라고 원리로 보시면 우리는 차변에 당좌 예금이 있을 것이고 대변에 현금 30만 원이 있네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현금 30만 원을 어디에? 당좌예금 통장에 무엇하였다? 입금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당좌예금 보통 예금은 일반적인 통장이에요. 그러면 그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돈을 인출해서 또 따로 쓰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현금을 입금시켰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가 되어집니다. 그다음 네 번째 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거 보시면 자, 외상매출금 차변 계정에 누가 있다? 죄자가 있어요. 그러면 선을 그어서 보면 자, 지금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변에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변의 제자라는 건 대변의 계정 과목은 무엇이다? 다수이다. 소위 말해서 복수이다. 그래서 이 4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보니 상품과 상품 매출 이익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내려보면 상품 얼마가 있고 2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상품 매출 이익 8만 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20만 원과 8만 원 더하면 얼마가 되죠? 28만 원이 되죠. 그럼 여기 외상 매출금도 얼마예요? 28만 원이었네요. 그럼 거래 이중성 관계에서 문제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부분? 원가 얼마 20만 원짜리 상품을 나는 얼마에 팔았다? 28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원가와 매가의 차이인 우리 8만 원은 뭐가 됐다? 이익이 됐다. 이런 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28만 원, 대변에 상품 20만 원, 상품 매출 이익 8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라는 것도 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금 계정과 외상 매출금 계정이 관계가 있었네요. 그래서 현금 계정 차변에 보았더니 우리 외상 매출금 16만 원이 기록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 16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16만 원이 대변에 들어오겠죠. 외상 매출금 대변에 가서 선 긋고 내려보면 차변에 현금 16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6만 원 똑같은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거 추정해 보시면 무슨 부분? 나 외상 매출금 받을 돈 얼마 있었는데 28만 원 있었는데 그중에 이번에 현금으로 얼마 받았다? 16만 원 받아왔어. 회수했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6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6만 원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래입니다. 추정을 해보시면. 자,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 문제도 죄자 문제였을 거예요. 자, 현금 계정 대변에 가서 보니 누가 나와져 있다. 현금 계정 대변에 가서 봤더니 급여가 나와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니 차변의 급여 24만 원, 우리 현금 얼마가 된다? 2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좌예금 계정에 가서 봤더니 대변에 또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급여 26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 예금 26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급여 계정에 가서 보았더니 이렇게 선을 긋고 내리면 되죠, 여러분. 그러면 차변에 누가 들어온다? 급여가 들어오네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이다? 50만 원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추정을 해보면 급여 얼마를 지급하는데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무엇으로 주고 현금으로 24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당좌 예금에서 26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분개해 보시면 우리 죄자가 나오죠. 그래서 급여 50만 원 차변에 기록하시고 대변에 현금 24만 원 그리고 우리 당좌 예금 26만 원 그리고 분개에 대한 거래 내용 추정은 급여 50만 원을 현금과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 이런 원리가 나와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내용. 자, 마지막 거 들어가서 보시면, 자, 다음 나와 있는 건 7번에 있는 부분이네요. 자, 현금의 어느 변에 등장이 되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현금의 지금 7번 쪽에 있는 내용,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 그럼 이렇게 내려주시면 차변에 현금 12만 원, 대변에 임대료 12만 원. 자, 임대료 계정에 가셔서 이렇게 내리시면 우린 차변에 현금 12만 원, 대변에 임대료 1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분계 정리 끝났죠? 그럼 여러분 임대료는 수익이죠, 여러분. 그럼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 발생된 수익을 나는 뭐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임대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이 된다.
그래서 분기 추정하실 수 있어야 돼서 보여드린 부분. 자, 이렇게 되면 저희는 어느 부분까지 이제 정리가 끝나신 거냐면 우리가 분계와 전기 부분하고 이제 관련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고요.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우리 뭐 나올 거냐면 우리 기말 결산 절차라는 게 또 등장이 될 거예요. 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